도시의 물줄기를 조절하는 수문 관리자인 카덴은 신중하게 레버를 돌려 수문의 높이를 결정합니다. 카덴은 이 수문만 잘 조절하면 도시 구석구석에 적당한 양의 물이 흐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도시 하류에서 물의 흐름을 관찰하는 일다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일다는 사람들이 실제로 물을 길어가는 작은 개울들을 살폈습니다. 카덴이 수문을 활짝 열어도 어떤 개울은 말라붙어 있었고 어떤 개울은 오히려 수위가 치솟아 있었습니다. 수문을 열었는데 왜 사람들은 여전히 물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일까요? 카덴이 답답한 듯 물었습니다. 일다는 마른 바닥을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수로에 이끼가 끼었거나 사람들이 물이 부족해질까봐 미리 물통에 가둬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당신의 레버가 시장의 모든 물기를 통제할 수는 없으니까요. 상황이 심각해지자 카덴은 더 파격적인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아예 하늘에서 인공적인 비를 내리게 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일단은 근심 어린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카덴, 우리처럼 작은 저수지를 가진 나라가 비를 너무 많이 내리면 우리 물의 가치는 떨어지고 말 거예요. 이웃 나라들이 더 이상 우리 물을 믿지 않게 될지도 몰라요. 일다의 말대로였습니다. 인공적인 비가 계속되자 도시의 물가는 치솟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우리 도시의 화폐를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비기축 통화국이 함부로 비를 내린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카덴은 깨달았습니다. 단 하나의 레버, 즉 기준금리 중심의 정책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요. 세상이 너무 복잡해졌어. 수문 하나로 도시 전체의 갈증과 홍수를 모두 막으려 했던 건 나의 오만이었을지도 몰라. 카덴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새로운 길을 찾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수문을 열고 닫는 것이 아니라 물이 꼭 필요한 곳으로 흐를 수 있게 작은 물길들을 직접 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파이프를 교체하고 물을 독점하는 사람들을 규제하는 세밀한 작업들이 필요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일다가 말했습니다. 경제란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하나의 공식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때로는 수문보다 그릇의 크기를 키우고 물길의 정체를 뚫어주는 정교한 손길이 더 중요하죠. 도시의 하늘은 다시 평온해졌습니다. 카덴은 여전히 수문을 관리하지만 이제는 일다와 함께 도시 구석구석을 살피며 보이지 않는 강물의 흐름에 귀를 기울입니다. 완벽한 정책은 없지만 끊임없이 균형을 찾아가는 두 설계자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앞서 얘기는 2025년 말 현재의 통화정책, 논쟁이 공허하게 느껴지는 이유라는 주제를 상징적으로 그려본 것입니다. 한국의 통화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유난히 소모적으로 보입니다. 기준금리를 내릴 것인가, 동결할 것인가를 두고 시장과 언론, 정책당국이 긴장하지만 정작 그 결과가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을 움직이지 못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정책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전통적인 통화 정책이 한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나 동결이라는 전통적 수단과 함께 RP 매입, 국채 단순 매입 등 사실상의 양적 완화에 가까운 정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둔촌주공 사태, 부동산 PF 부실, 금융권 연쇄의 불안 가능성을 동시에 의식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정책 의도만 놓고 보면 경기 급락과 금융 불안을 막기 위한 최소 방어선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조합이 더 이상 시장을 설득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지속적인 유동성 공급은 단기적으로 충격을 완화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자산 가격을 실물과 괴리시키고 비효율을 고착화합니다. 부동산 PF, 한계 건설사, 수익성 없는 프로젝트들이 시장에서 정리되지 못한 채 연명하면서 자원이 묶입니다. 이는 경기 부양이 아니라 미래 성장 잠재력을 잠식하는 방식의 안정이며 구조 조정 비용을 뒤로 미루는 대가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변화는 기준금리를 내려도 시장금리가 내려오지 않는 현상입니다. 장기금리는 더 이상 중앙은행의 의지보다 물가 전망, 재정 지속 가능성, 통화 신뢰에 반응합니다.
이는 통화 정책의 실패라기보다 시장이 금리 수준이 아닌 통화 체계의 신뢰도를 평가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기준금리 발표를 지켜보는 행위 자체가 점점 의미를 잃어가는 이유입니다. 비기축 통화 국가인 한국에서 유동성 확대는 곧바로 환율 부담으로 연결됩니다. 환율 방어는 다시 금리 인하 여력을 제약하고 재정과 통화가 동시에 느슨해질 경우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 신뢰는 흔들립니다. 그 결과 장기 금리는 오르고 정책 효과는 상쇄됩니다. 미국이나 일본과 달리 더 풀면 해결된다는 선택지가 구조적으로 제한된 상황입니다. 흔히들 하느니 구조조정과 경기 사이에서 샌드위치에 끼어 있다고 말합니다. 구조조정을 앞당기면 금융 불안이, 지연하면 환율, 자산 버블, 신뢰 훼손이 나타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비용은 발생하며 중앙은행이 이를 상쇄할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났습니다. 통화 정책은 이제 해결책이 아니라 완충 장치에 머뭅니다. 이 모든 흐름은 기준금리를 중심으로 작동하던 전통적 통화 질서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앞으로의 핵심 변수는 금리 몇 bp가 아니라 재정의 질, 구조 조정의 방식, 그리고 손실을 누가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역할은 점점 제한되고 정치, 사회적 선택의 비중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준금리 발표에 집착하는 모습이 공허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미 시장은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리를 얼마로 할 것인가가 아니라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누적된 비용을 감당할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한 어떤 통화 정책 조합도 근본적 해결책이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